얘들아, 엄마 왔다. 얘들아, 오늘은 엄마가 비와 함께 같이 찾아왔어. 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호호, 아줌마, 호호, 엄마 놀러 왔어요. 이름을 재미삼아서, 아니, 하도 이제 어디 가면은, 아줌마? 호호, 아줌마? 아줌마? 아줌마 좀 그런데? 이렇게 자꾸 말씀들 하시길래, 제가 이제 호호, 줌마라고 한번 바꿔봤어요. 아이고, 휴대폰 무음으로 하는 걸 깜빡했네요. 지금 제가 방송하니까 방송하는 거 막 뜨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호호 줌마를 좀 바꿨더니 가는 데마다 다 호호 아줌마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미 다 알고 계시나 봐. 괜히 바꿨어. 2달 후에 다시 호호 아줌마로 돌아갈래요. 네. 어서 오세요. 우리 0826님 오늘도 와주셔서 우리 아들 어서와. 반가워. 아침엔 햇살이 반짝 정말 따갑게 비쳤거든요. 그래서 오늘 햇살 정말 뜨겁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후가 되면서 조금 흐리더라고요. 그래서 굵은 빗방울이 잠깐 조금씩 내리긴 했었어요. 그래도 또 이렇게 그냥 그치나 보다 했는데 한 밤 10시? 11시쯤 갑자기 엄청난 비가 막 내리더라고요. 우리 아들, 딸 여러분들이 계신 곳은 어떻게 비가 좀 내렸나요? 음, 저 호엄마 있는 데는 지금 비가 내려서 조금 날이 시원했었는데 약간 지금 좀 후덥지근 그 꿉꿉해지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오늘 지금 에어컨을 좀 틀어놨어요. 좀 많이 후덥지근하네요. 아직은. 음, 지금 호호 엄마가 아직 트위치를 시작한 지 곧 지금 21일이죠. 아마 제가 5월 27일쯤 아마 이걸 시작했던 것 같아요. 5월 27일, 6월 27일, 7월 27일, 8월 27일, 꼭 석 달이 다 돼가네요. 뭐 우리 다른 아들 딸들은 3개월쯤 되면 거의 뭐 이렇게 굉장히 빨리 성장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저는 더디게 나 어디 가서 방송에 이 말을 잘 안 하고 다니니까 네. 그래서 그런가 좀 더디게 성장을 하고 있지만 저는 네, 그냥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지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비가 오지만 네, 이렇게 제가 또 엄마가 좋은 글 좀 읽어 드릴게요. 음, 오늘보다 좋은 날이 있어도 오늘이 있음을 나는 기뻐합니다. 존재하는 것을 사는 날의 생활 돌판에 새기며 지나간 날에 진실하지 못한 것을 다시 기억하지 않으며 부끄럽지 않은 삶의 웃음을 웃고 싶습니다. 오늘 비록 괴로운 일이 더 많을지라도 슬픈 일이 더 많을지라도 고통의 모형이 만들어져 해 앞에 나처럼 세워졌어도 나는 오늘을 지극히 사랑하겠습니다. 어디엔가 숨어있는 기쁜 일을 위하여
오늘처럼 좋은 날이 또 있어도 오늘의 내가 있음을 나는 기뻐합니다. 오늘이 있으니 내가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오늘도 주어진 내 삶의 최선과 노력을 다해야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글 좀 읽어드렸어요. 그쵸? 지나간 시간을 우리가 좀 뭐랄까 항상 돌아보면은 우리가 좀 후회하고 또 조금 내가 그때 왜 그랬지 하고 좀 이렇게 부끄럽기도 생각하고 네 그렇게 살면서 저희는 또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고 또 철이 들고 성장을 하게 되겠죠. 오늘 비록 괴로운 일이 많아도 또 슬픈 일이 많아도 우리는 이걸 또 잘 헤쳐나갈 거예요. 그쵸? 오늘 하루도 우리 여러분들, 우리 아들, 딸들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벌써 학교 가는 우리 아들, 딸들도 있더라고요. 계약을 이제 학교마다 좀 다르게 하다 보니까, 뭐 일주일 가고 다음 주 안 가고 이런 또 학교도 있고, 아마 초등학교부터 전부 다 또 학교 다 이제 대면 수업을 한다는 말도 나오긴 했었는데 어떻게 되는지 아직 정확히는 잘 모르겠네요. 아마 학교 그 재량으로 돌리는 건지 그리고 또 대학교도 곧 이제 2학기 시작하시죠. 다들 우리 아들들 이제 학교 갈 준비들 하시느라고 요즘에 많이 좀 바쁘신 것 같아요. 마음적으로. 오늘 그 자기 그 성격 있잖아요. MBTI 자기 성격 유형에 대해서 그 유형의 성격을 얘기하기로 한 일이 있었는데요. 의외로 제가 ESFJ 유형의 성격이에요. 이게 좀 흔하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지금 저랑 똑같은 유형인 분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오늘도 제가 어떤 이제 방에 가서 자기의 그 MBTI 그 성격 유형을 얘기해보라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데 저랑 똑같으신 분이 안 계셨어요. 끝에 뭐 J 이런 건 같았는데 중간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저랑 비슷한 분이 없길래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적이 있거든요. 전에도 언제 한번 이런 성격 그냥 유형만 뭐냐고 해서 그렇게 알려드렸더니 혹시 FT 아니야? FJ가 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ESFJ 맞거든요. 친선 도모형이라고 저는 들었어요. 친선 도모형. 네. 그래서 오늘 제가 그래서 이렇게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내가 잘못된 건가? 나 같은 성격인 사람이 없는 건가? 아니면 내가 뭐 알파벳 숫자 하나를 잘못했나? 이러고 이제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ESFJ 이런 성격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보니까 제가 예전에 이제 간단하게 뭐 했을 때는 성격이 되게 뭐 이렇게 보면은 되게 긍정적인 마인드로요. 프로의식을 갖고 밝은 미소로 활기차게 제가 일을 한대요. 이게 이제 직장 쪽에서 관련된 그런 교육 중간 관리자,
아이고 이거 마이크 중간 관리자 교육하는 데에서 이제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동료들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그리고 열린 대화를 제가 많이 한대요. 정말 이렇게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그분들 배려 많이 해주고 일을 잘하든 못하든 뭐 처음 맡든 뭐 1년이 됐든 이렇게 존중하고 배려하고 항상 그분들 입장에서 제가 많이 대화를 이렇게 들어주고 같이 해주고 그분들 편에 서서 항상 그렇게 해드리거든요. 그리고 또 제 단점이 이렇게 왜 살짝 거짓말 해도 되는 일을 거짓말을 못해요. 이렇게 둘러댄다 그러나? 그런 걸 못해서 꼭 이렇게 막 언니들이 아이고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하지 그랬어. 그러면 그러게 말이야. 나는 왜 거짓말도 미리 저는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거짓말하지 못하고 그리고 또 그 누군가가 부탁을 하면 제가 거절을 못해요. 그래서 그런 게 쏙 좋은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좀 가끔은 제가 그래서 조금 힘들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런 거 거절하지 못해갖고. 네. 그래서 그리고 또 노를 노라고 말 못하고 결단력 선택하는 힘을 키워야 한대요. 제가 그런 거절을 잘 못해갖고 노라고 말 못한다고. 제 성격이 그런 형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으로 다시 한번 그래 자세하게 검색을 해봤더니 제가 인생은 최선을 다하며 사는 타입이라네요. 실패와 좌절을 잘 극복하고 자기 개발과 가장 잘 맞는 유형이래요. 그 친구들이 많은 타입이고, 네, 저 친구들 많고,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을 배려하고 또 상처 줄까봐 제가 거절을 잘 못한대요. 여기에도. 그러니까 사회적인 호구가 될 확률이 높대네요. 언니들이 안 그래도 바보라고 오지랖이 너무 넓고 그런 착한 바보라고 막 그런 놀리거든요. 그 삶의 그 어려움에 대처하는 자세가 제가 굉장히 유연하대요.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입 닥쳐가 아니고요. 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ESFJ 유형은 본인이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또 잘 처리도 한다네요. 맞아요. 저 스트레스 받으면 뭐 노래를 많이 음악을 듣거나 막 따라 부르기도 하고 가끔은 정말 좀 그럴 때는 이렇게 막 신나는 음악 틀어놓고 춤도 추고 혼자 이렇게 막 뭔가 스트레스를 풀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리고 본인은 항상 못하고 부족하다고 스스로를 이렇게 좀 자책하듯이 생각을 한대요. 이것도 맞아요. 항상 저는 100% 완벽하게 하길 바라는데 거기서 한두 가지 살짝 조금 부족해도 되는데 누가 뭐라 하진 않는데 저 스스로가 그거를 완벽하게 하려고 저 좀 노력을 하죠. 맞아요. 이거 진짜 딱 맞네. 그리고 어려움에 직면할수록 하면 된다는 믿음으로 굴복하지 않고 더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라네요. 오, 좋은 말이 너무 많은데요. 맞나봐요. 그러면 굉장히 제가 친손도모형이라고 이게 뭐지? 굉장히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고 밝고 뭐 그렇다고 그러던데 진짜 그런가 보네요.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마이크가 조금 괜찮은 듯해서 오늘은 음악을 같이 이렇게 넣지 않고요. 동영상을 아마 이렇게 남겨놓는 거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음악이 없이 갈 거예요. 이렇게 방송이 나갈 거예요. 그렇게 녹음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저작권이 없는 부분 같은 그런 음악들도 있어서 그걸 좀 사용하기도 했었는데 그래도 또 혹시나 몰라서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오늘은 음악 없이 네 아마 음악이 동영상으로 들으실 때는 음악이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일단 녹음해보고 그래도 너무 마이크에서 약간 소음이 들린다 그러면 다시 저작권 없는 음악을 사용하려고요.
네, 그것도 조금 여러분들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들 정말 백신 예방접종 그 사전 예약은 다 하셨나요? 날짜를 본인들이 예약할 날짜를 깜빡 잊고 못 하신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네, 다시 한번 날짜 알려드릴게요. 8월 20일에는 그러니까 이제 어제죠. 12시 넘었으니까 네. 86년 1986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0일 1일까지 밤 8시부터 21일 그러니까 다음날 6시까지 네, 내일 그러니까 오늘이 됐나 이제 21일 6시까지 저녁 6시까지 예약을 하시면 되고요. 또 그래도 못 하셨어요. 그러면 8월 21일 날 예약하시는 분들은 8월 21일 날 저녁 8시에 예약을 그러니까 72년도 1월 1일부터 2003년도 12월 31일 생이신 분들이 22일 저녁 6시까지 예약을 꼭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꼭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추가 예약 날짜가 이렇게 딱 나와 있더라고요. 그 이후에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일단 질병관리센터에서 이렇게 나온 거 추가 예약 날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오늘하고 내일은 꼭 여러분들 이거 예약 못 하신 분들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꼭 예약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주사 맞기 싫지만 그래도 일단은 좀 맞아야 하지 않을까요? 앞으로 어쩌면은 이제 더 강화가 돼서요. 우리가 이걸 예방접종을 하신 분들은 휴대폰에 다 예방접종 기록이 남잖아요. 다 뜨잖아요. 어쩌면 이제 이게 우리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어떤 그런 정보로 QR코드로 우리가 인증하듯이 이거 역시도 이제 예방접종 했다는 확인을 보여줘야지만 뭐 출입이 가능하다던가 아니면 직장에 출퇴근을 할 수 있다던가 혹시 그런 또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서 예약은 하셔서 꼭 예방접종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내가 직접 어떤 물건을 만들어 본 적이 있나요? 내가 만든 물건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직접 만들어 본 물건을 한 가지는 혹시 있지 않을까요? 뭐 학교에 제출하는 과제물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누군가에게 선물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본 적도 있을 거고 네. 아니면 집에 이렇게 뭐 이렇게 장식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것도 있을 거고 대부분 근데 선물을 하거나 아니면 뭐 과제 뭐 아니면 그냥 취미로 뭔가를 만드는 경우가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음. 어, 저는 엄마는 중학생 때요 여중에 다녔는데 그때 이제 그 학교 과제를 하는데 그 위에 반팔 블라우스를 만들어야 되는 과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옷감을 사서 재단을 하고 또 이제 자기가 입어야 되거든요. 입고 이제 검사를 받아야 돼요. 체크를. 그래서 자기 그 사이즈에 맞게 또 재단을 해서 박음질을 해야 돼요. 근데 제가 미싱을 이렇게 예전에 이렇게 뭐 어른들은 잘 하셨겠지만 저는 그렇게 다뤄본 적이 없어서 그것까지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세탁소에 갖고 가서 하고 아우 아까 날이 꿉꿉하고 막 그래서 모기들도 오늘따라 유난히 많고 해서 제가 말린 쑥을 살짝 태웠더니
그 향이랑 냄새, 그 연기가 조금 남아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기침이 좀 나네요. 그래서 그 제가 직접 뭘 하지, 이렇게 박음질을 못하니까 세탁소에 가서 이제 이렇게 선대로 그대로 이렇게 박음질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려갖고요. 네, 그걸 박아주셨어요. 그래서 단축 구멍까지 이제 내달라고, 거기까지. 그래서 집에 갖고 와서 이제 그 구멍에 맞춰서 단추를 달았죠. 제가 직접 단추 달고, 그다음에 이렇게 다림질을 잘 해갖고 가져가서 수업 시간에 이제 자기가 만든 옷을 자기가 다 입어보는 거예요. 입어서 팔이 좀 이렇게 끼는 친구도 있고, 카라가 약간 짝짝인 친구들도 있고 막 그랬어요. 저는 어땠더라? 저는 별로 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 가제 다 입고 저희가 패션쇼를 했죠. 네,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저는 그렇게 옷을 한번 만들어 봤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뭐 스킬 그런 걸로 방석도 만들어 보고, 또 이제 겨울에는 털실, 대나무 바느질 그런 걸로 해서 이제 목도리 같은 거 떠서 저희 할머니께 이제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저희 외할머니께 제가 겨울에 선물로 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것도 처음에는 내가 뭘 만들었지 하고 생각이 안 나서 그냥 제가 직접 만들어 본 거는 그 블라우스만 생각이 났는데, 나름 뭐 이것저것 만들어 봤나 봐요. 그러네요. 할머니 목도리도 떠드리고, 엄마 아빠 거, 동생 거도 좀 어릴 때는 목도리. 겨울만 되면 그 왜 대바늘 들고 그 실타래 들고 목도리를 떴는지 모르겠지만, 왠지 그걸 막 친구들이 하니까 저도 덩달아서 해봤던 기억이 나요. 좀 얌전한 여학생이 되려고. 제가 약간 좀 선머슴애 같았거든요. 이렇게 막 누가 어떤 약한 애 건드리면 제가 그걸 또 못 봐갖고, 막 그 약한 애 건드린 애들한테 가서 이렇게 건들지 말라고. 제가 지금 자꾸 이렇게 어떤 데는 사투리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억양이 제가 막 부산,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 뭐 이렇게 서울, 뭐 이렇게 살고, 또 저희 이제 막 그렇게 살고, 또 여수 쪽에도 좀 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투리가 막 여러 군데가 섞여갖고 억양이 제가 가끔가다 좀 이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건 애교로 좀 봐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겨울에 목도리 떠서 선물을 많이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 기억이 나네요. 우리 여러분들은 직접 본인이 만들어 본 물건 중에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하네요. 아니면 취미생활로 하나 무언가 요즘같이 소소하게 뭔가 할 거리가 없으면 검색을 해보면 이것저것 할 게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 가지씩 뭔가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세상에서 절대 자기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그건 바로 인연일 것입니다. 단순히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하겠지만 인연의 흐름을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떠나가는 인연은 잡을 수도, 내게 다가오는 인연을 억지로 막을 수도 없습니다. 인연은 계획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연의 흐름은 억지로 조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찾아오는 인연들, 스스로 떠나가는 인연들을 받아들이세요. 인연은 그 자리에서 있는 게 아니라 인연 스스로가 찾아오는 것이라고, 자기 스스로가 상대방을 맞이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시기가 되면 그 시기에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의 인연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글은 영화 나의 특별한 사랑 이야기 중에 글이에요. 인연의 흐름에 대한 건데요. 그래요. 인연,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도 다 인연이 있어야 되거든요. 특히 서로 좋아하고 그런 또 관계 또 마찬가지죠.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물론 다툼이랑 뭐 여러 가지 오해 뭐 그런 걸로 헤어지고 서로 뭐 그렇겠지만 그건 역시도 인연이 아니었던 거예요. 인연이 아니라서 이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는 내가 뭐 붙잡는다고 해서 내가 더 잘한다고 해서 잠깐은 어떤 이렇게 좀 시간을 더 연장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헤어져야 할 인연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내가 꼭 만날 인연은 내가 아무리 안 만나려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뭐 조금 이렇게 비껴간다고 해도 언젠가 시간이 흘러서라도 꼭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게 바로 인연이더라고요. 그런 어떤 이런 운명적 뭐 이런 인연 이런 것은 우리 사람들의 힘으로 우리들의 어떤 노력으로는 좀 버거운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은 우리 사람들의 힘으로는 절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헤어져서 그 아픔을 오래도록 간직하고 마음에 많은 응어리가 쌓이고 또 그 아픔이 상처가 돼서 흔적이 돼서 남아있어도 네, 우리는 그걸 가슴에 묻고 또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상처를 좀 이렇게 아픔을 조금 무뎌지게 하면서 이 시간들을 다 묵묵히 이겨내고 시간들을 보내면서 또 꾸준히 자기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가끔은 저는 그런 어떤 절박한 사랑 이런 거를 해보지는 않았지만 그 드라마나 영화 이런 걸 보잖아요. 애니 이런 걸 보다 보면 요즘에 좀 웹툰도 좀 봐요. 가슴이 정말 막 짠하니 내일이 아닌데도 막 먹먹해지고 막 그 감정이 이렇게 막 생겨요. 어떡할까,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헤어지게 되거나 그렇게 되면 막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막 울컥해지기도 하고 그런 감정들이 정말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걸 진짜 현실에서 겪는 분들은 어떻겠어요. 너무 황당하고 힘들고 어이없고 그래서 뭐든지 이 인연이란 거는 정말 우리 사람들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주어진 대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럴 때는 그냥 묻고 갑시다. 우리 가슴 속에 묻어두고 허허 한번 웃어보고
네, 하늘 한번 쳐다보고, 너무너무 괴로울 때 눈물 한번 흘려주고, 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상처를 잘 다독다독 이렇게 토닥여주면서 또 내일을 향해서 우리는 또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 봅시다. 가끔은 우리가 살다 보면 예기치도 않게 또 오해도 생기고, 그래서 정말 좋은 관계였었는데도 주위에 어떤 이렇게 전달해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꼭 말을. 그런 사람들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사람들의 말로 인해서 좋은 관계였던 사람들도 괜한 오해로 서로 사이가 틀어지고, 좀 그런 경우들도 종종 보거든요. 그럴 땐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물론 직접적으로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 좀 확인도 하고 서로 오해도 풀고 그러면 좋은데, 또 이 사람이란 우리 또 이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또 그게 안 돼요. 내가 먼저 이렇게 뭔가 너 왜 그랬어? 너 왜 그런 말 했어? 물어보기도 안 되고, 너 그렇게 말했어? 그래 알았어 뭐 그러고 그냥 서로 연락 안 하고 안 보게 되고, 사실 별거 아니었던 일들 갖고도 저희 학창 시절은 별거 아니었던 일들로도 서로 오해가 생기고 막 그게 틀어져서 결국에는 나이가 먹고서도 서로 연락이 잘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사실 그냥 지나고 나니까 그래요. 이게 별거 아니었는데, 별일도 아니었는데, 그냥 그 친구의 성향을 내가 아니까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됐었는데, 왠지 그래도 막 누군가가 중간에서 말을 잘못 전달하면은 그게 이제 서운한 거죠. 나는 정말 진심으로 했는데, 너는 그러면 다른 사람들한테 그런 식으로 말을 했단 말이야? 이렇게 오해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조금 본인들한테 직접 서로 얘기를 하고 중간에 전달하는 사람은 정말 정말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마다 자기 나름대로 꽃이 있다. 다 꽃씨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옛 성인이 말했듯이 역경을 이겨내지 못하면 그 꽃을 피워낼 수가 없다. 하나의 씨앗이 움트기 위해서는 흙 속에 묻혀서 참고 견디어내는 인내가 필요하다. 어떤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그것을 전체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막다른 길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되고요. 우리 전 생애의 가정에서 볼 때, 우리 전 인생의 가정에서 볼 때 그것은 통과해야 할 하나의 관문이죠. 한 생애를 두고 그런 관문이 한두 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몇 번의 고비가 있습니다. 그런 관문을 하나씩 통과할 때마다 우리는 정신적인 연륜이 쌓여가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나이만 먹는 것이 아니고, 그런 어려운 관문을 거칠 때마다 정신적인 나이가 쌓여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새로운 눈이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더욱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눈앞의 일만 갖고 너무 이해관계를 따져선 안 됩니다. 우리 전 생애의 과정을 통해서 늘 객관적으로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고뇌에서 벗어나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우선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작은 것을 갖고도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의 행복은 큰 데 있지 않습니다. 지극히 사소하고 일상적인 조그만 데 있습니다. 아침 햇살에 빛나는 자작나무의 잎에도 행복은 깃들어 있고, 벼랑 위에 피어있는 한 무더기 진달래꽃을 통해서도 하루에 일용할 정신적인 양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극히 사소하고 일상적인 것 속에 행복의 씨앗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크고 많은 것에 정신을 파느라고 소중한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잘 살려고만 했기 때문에 작은 것을 갖고는 만족할 줄 모르기 때문이죠. 무엇을 갖고도 만족할 줄 모르고,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가진 대로, 적게 가진 사람은 적게 가진 대로 만족할 줄을 몰라요. 우리가 고뇌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만족할 줄 안다는 것은 부유하고 즐거우며 평온해요. 그런 사람은 맨 땅 위에 누워 있을지라도 지극히 편안하고 즐겁습니다. 그러나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설령 아무리 좋은 곳에 있을지라도 흡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겉으론 가난한 듯하지만 안으론 부유하죠. 왜냐하면 자기 현실에 만족하게 있기 때문이죠. 만족할 줄 알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모든 게 긍정적으로 일이 풀리지만, 만족할 줄 모르고 거기서 다시 또 뭔가를 하려고 하면 자기 앞에 돌아온 목까지도 모두 걷어차버리게 되는 그렇게 걷어차버리게 됩니다. 하나가 필요할 땐 하나로만 만족해야지 둘을 가지려고 하지 말아야 하죠. 그렇지 않으면 그 하나마저도 잃게 됩니다. 행복은 그 하나 속에 있죠. 둘을 얻게 되면 행복이 희석되어서 그 하나마저도 잃게 됩니다. 흔히 이렇게 말하면 그러다 언제 잘 살겠느냐고 하겠지만, 이런 어려운 시대에는 만족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게 됩니다. 그래요. 우리가 만족하면서 사는 건 정말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누구나 다 만족하지 못하거든요. 내가 하나가 있는데 그 하나에다가 저거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둘이 됐어요. 또 그 둘을 갖게 되면 그 다음에 하나를 더 갖고 싶어서 세 개를 갖고 싶어지게 되거든요. 그게 우리 보통 사람들의 마음인 거죠. 점점점 더 욕심이 생기고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점점점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죠.
사실 이건 여기 그래서처럼 이렇게 산다는 거는 우리는 도를 닦아야 돼요. 마음을 다 비우고 욕심을 다 내려놓고 그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하지만 이제 뭐 그렇게까지 저희가 살 수는 없지만 가끔은 내 주위의 사람들과 이렇게 비교를 우리가 하다 보면은 나는 왜 이거밖에 없지? 나는 왜 이렇게밖에 안 되지? 나는 왜 이렇게 살까? 나도 뭐 잘하고 싶다. 저 사람은 잘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아무리 해도 안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를 자꾸만 그 본인을 자꾸 이렇게 자존감을 좀 떨어뜨리는 그 경향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 내가 그렇게 받아들여서 우리 몸에 또 그런 호르몬을 내보내죠. 우울한 호르몬.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은 우울증에 빠지게 돼요. 우리가 근데 뭐 하나를 갖고 있어도 그래, 내 이 하나가 더 소중해. 저 사람 10개 갖고 있지만 나는 요 내 하나가 더 중요해. 더 소중하고 내 보물이야 하고 이 하나를 더 아껴주고 내가 이거에 만족하면 덧없이 행복할 수 있겠죠. 행복함을 느끼면, 만족함을 느끼고 행복함을 느끼면 우리 몸에서 아드레날린, 우리 뇌가 또 그렇게 작용을 한대잖아요.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또 호르몬이 나와서 우리 몸을 곳곳에 행복의 메시지를 보내서 우리가 건강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 스스로가 왠지 모르게 막 자신감이 생길 수도 있어요. 네, 자존감도 높아지고. 근데 또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또 쉽게 내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죠. 내가 행복한 마음을 먹어야지, 내가 욕심을 버려야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해서 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이것도 다 자꾸 마음의 연습을 하다 보면, 웃는 연습을 하듯이, 마음의 연습을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조금은 그렇게 되더라고요. 욕심 안 부리고, 그냥 저건 내 거가 아니야. 이거 내 거가 아닌 걸 욕심내면 안 되거든요. 욕심내도 그게 결국 제 거가 아니에요. 제 수중에 들어왔다 해도 결국 얘는 그럼 나가요. 결국엔 내 거가 아닌 거거든. 나에게 주어진 복만, 나에게 주어진 능력으로 열심히 내 능력을 찾아서 열심히 해보는 것,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것만큼 소중한 것도 없어요. 내 능력, 남들에게 없는 나만의 능력, 그게 정말 값진 보물인 거죠. 촉망받는 한 여성 피아노 연주자가 있었어요. 한창 기량을 키워가던 어느 날 그녀는 평소 존경하던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제자를 구한다는 그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이제 오디션에 임했어요. 그녀는 매우 만족스럽게 연주를 하였다고 자부했는데요. 돌아온 답변은 굉장히 싸늘했대요. 당신의 연주에서는 뭐랄까 별다른 재능이 느껴지지 않는군요. 좋은 피아니스트로 성공하긴 글렀어요. 그만 돌아가세요. 이렇게 말을 했나 봐요. 그래서 그 여성 피아노 연주자는 엄청난 충격에 휩싸여서 그 후에는 다시는 피아노를 연주하지 않았대요. 세월이 흘러서 이제 평범한 중년 여성으로 살아가던 어느 날 그녀가 사는 마을에 예전에 그 피아니스트가 찾아와 공연을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죠.
문득 수년 전에 그 수모가 생각난 그녀는 피아니스트를 이제 찾아갔대요. 찾아가서 이제 따졌대요. 당신이 내 인생을 망쳐놓았어요. 당신만 아니었다면 난 지금처럼 이렇게 평범하게 살진 않았을 거라고요. 놀랍게도 피아니스트는 그녀를 똑똑히 기억을 하고 있었대요. 오, 세상에, 당신이군요. 그날 당신의 연주가 아주 훌륭했어요. 정확히 내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럼 왜 제게 그런 모진 말을 했죠? 난 모든 기대주들에게 똑같은 말을 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세계적인 연주자가 되기 위해선 남이 뭐라고 하건 자신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니까요. 당신이 내 말 때문에 피아니스트의 길을 포기했다면 분명 그 뒤에 또 다른 연주자에게 따르는 비난과 혹평 등을 당신은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당신의 인생을 망친 건 내가 아닙니다. 바로 나약한 당신이죠.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장밋빛 미래를 꿈꾸던 어린 피아니스트가 그 대가에게 들은 따끔한 일침 한 방에 와르르 무너진 건 그 누구도 아닌 바로 그 나약한 자신이었죠. 자신에 대한 믿음,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시련이 왔을 때 이걸 잘 견디지 못하고 그냥 금세 굴복하고 만대요. 아쉽게도 우리는 자신의 가치와 능력을 점수로 우리가 이제 계량화하고 다른 사람에게 뭐 일률적으로 평가를 받는 그런 문화를 우리가 이제 갖고 있죠. 그래서 뭐 IQ, 또 학교 등수, 또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뭐 학벌 등 자신의 능력에 일종의 선고를 내리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주 많대요. 스스로 믿는 대로 되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꿈을 이루기 필요한 것은 자신의 존재와 능력을 믿어주는 그런 신념, 자신에게 이렇게 말을 해주면 좋대요. 나는 내 IQ보다 훨씬 능력이 있는 존재다. 나는 내 등수나 학벌보다 훨씬 큰 존재다. 나는 내 능력보다 훨씬 가치 있는 존재다. 나에게는 이런 신념이 있기에 어떤 한계도 더 이상 넘지 못할 산이 아니다. 이렇게 자신에게 말을 해주면 좋다고 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스스로가 갖고 있는 그 능력들, 그런 거는 정말 그 무엇보다도 굉장히 가치가 있고 훌륭하고 굉장히 큰 그런 능력인 거죠. 여러분들 자신을 믿으세요. 여러분들 자신을. 그리고 자신에게 말해주세요. 넌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야. 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야. 넌 대단해. 본인이 본인에게 그런 칭찬도 좀 해주세요. 지금까지 힘들지만 그래 호호야, 너 참 잘해왔어. 앞으로도 난 잘할 수 있을 거야. 그치? 나랑 함께 열심히 잘해보자. 아자아자. 뭐 이런 식으로. 예, 저도 가끔 혼자 중얼중얼 그렇게 해요. 내 자신에게 내가 나를 사랑해야 해주기도 하고, 내가 또 내 자신을 위해서 웃어주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말도 해줘야 돼요. 내가 한평생 나와 함께 살아갈 나잖아요. 나 자신이잖아요. 제일 소중하잖아요. 내가 나를 아끼고 사랑하고 격려해주고,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음, 제가 참, 그, 질병관리센터 거기 들어가 있다가요, 거기서 뭘 보다가, 우리나라, 이제 우연히 우리나라 국기에 대한 걸 보게 됐거든요. 우리나라 국가 상징, 뭐, 국기, 뭐, 여러 가지 그런 걸 보게 됐는데, 거기에서 국민의례가 있더라고요. 국민의례. 그래서 제가 이거 되게 오랜만에 본 거다. 여러분들은 그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국민의례? 제가 질병관리센터에서 이렇게 밑에 들어가 보니까 행정안전부, 뭐 여기 업무 안내, 막 이렇게 해서 쭉쭉 들어가다 보니까요. 우리나라 이제 국기, 국호, 뭐 국기에 대한 이야기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이제 국민의례가 갑자기 궁금하더라고요. 국민의례, 국기에 대한 예의 표시, 막 그래서 우리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잖아요. 국기에 대한 경례는 보통 이제 제복을 입으신 분들은 이렇게 거수 경례를 하죠. 그리고 그 외에 보통 사람들은 이제 오른손을 펴서 왼쪽 가슴에 대고 이렇게 국기를 주목하죠. 쳐다보거나 뭐 그러고. 그리고 또 모자를 쓰신 분들은 오른손으로 모자를 벗고 이제 왼쪽 가슴에 이렇게 대고 국기를 주목하죠. 그렇게 우리가 이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데 요즘에는 우리가 국기에 대한 경례를 그렇게 많이 할 일이 없죠, 여러분들. 요즘에는 뭐 조회 이런 거 해도 그냥 요즘 우리 아들 딸들은 어떻게 하나 조회를? 엄마 때는요. 엄마 어렸을 땐 운동장에 가서 조회를 샀어요. 학교 운동장. 방송시설이 각 교실마다 아주 어렸을 땐 안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운동장에 가서 이제 조회를 쓰는데 국기에 대한 경례 항상 해요. 그러면은 진짜 이렇게 오른손으로 왼쪽 가슴에 대고 태극기를 진짜 열심히 막 눈 동그랗게 뜨고 막 정말 딴 데 눈 돌리면 큰일 나는 것처럼 막 열심히 국기를 보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애국가를 부르고 애국가를 열심히 부르고 그리고 조금 이제 고등학생 좀 됐을 때 그때 보면은 그때는 이제 방송실이 있어서 네 이제 교실 내에서 조회를 쓰고 특별한 날만 이제 운동장에서 이제 하게 되는데 그때도 이제 뭐 그때도 국기에 대한 경례 했었구나. 예, 그냥 그때는 칠판 위에 있는 태극기 있잖아요. 네, 그거 보고 이제 국기에 대한 경례하고 그다음에 애국가 부르고 어렸을 때 애국가도 1절에서 4절까지 다 불렀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는 이제 1절만 부르고 교가를 부르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지금도 1절에서 4절까지 초등학교 때 다 그게 외워야 됐거든요. 그래서 다 외웠어요. 그래서 1절에서 4절까지는 이제 외워서 이렇게 항상 불러야 되니까 외워서 불렀던 기억이 나요. 근데 또 더 저거 한 거는 초등학교 5학년이었나? 아마 그때쯤이었는데 이제 담임 선생님이 국기에 대한 맹세 이걸 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국기에 대한 맹세 아세요? 저 이거 달달달달 외워갖고 아직도 좀 기억이 나는데 이제 앞에 문장만 기억나지 뒤에 반은 기억나는데 반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뭐 한번 국기에 대한 맹세 한번 제가 해드릴게요.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아, 이거였군요. 그럼 내가 외우려는 게 뭐였지? 더 길었는데 엄청? 이거는 외우고 있는데? 아, 이런 거는 그냥 약식으로 하나 봐요. 이게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뭔가 마음을 총을 다가 이거 말고 또 더 길게 뭔가 있었는데 이거 뭐지? 갑자기? 국기에 대한 맹세문. 이게 좀 더 많았어요. 민족 중흥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막 그러면서 막 그랬었는데 내가 이게 어렸을 때는 이런 것도 막 저희 달달달달 외워갖고 오라고 막 그래서 우리 이런 거 막 달달달달 외우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또 재미있는 거는 제가 중학생 때였을 거예요. 집에 그때까지 이제 중학생 지나서 그게 사라졌어요. 그때까지 이제 집에 가는 시간 저녁 시간이었는데 저녁 6시였나? 딱 그 5시였나? 6시였나? 딱 그 시간이 되면은 이제 그 태극기 이제 이게 아침에는 개항을 하고 이제 내리잖아요. 저녁에는 그럼 내릴 때 전국적으로 이제 애국가가 울려요. 그러면 길 가던 사람들이 전부 다 차렷 타고 서갖고 차를 타고 서 있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은 이제 아까 그 국회의원 경례한 것처럼 그렇게 태극기 내리는 거 개항 가까이에서 이제 태극기 이렇게 내릴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 바라보면서 그렇게 경례하거나 뭐 그거는 각자 이제 제자리에 서서 이렇게 바라보거나 일단 그 순간은 움직이지 못해요. 제자리에 가만히 서서 그 끝날 때까지 있어야 돼요. 태극기 다 내릴 때까지. 애국가 끝날 때까지. 그렇게 끝나야지 이제 사람들이 막 이제 움직이고 그랬던 기억이 그런 시절도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너무 재밌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게 그렇게 했었어야 돼요. 그때는 또 우리가 뭐랄까 좀 방공 뭐 이런 거 애국 막 그런 걸 엄청 많이 저희 이제 이렇게 집중을 교육을 많이 시킬 때여서 더더욱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는 막 진짜 삐라라고 해서 북한에서 우리한테로 이렇게 북한의 뭐 이렇게 그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그런 이야기들을 선전하는 이야기들을 해서 저희 하늘에다 이렇게 뿌려요. 그러면 그게 막 하늘에서 진짜 떨어지는 것도 본 적 있고 아니면 누군지 몰라도 그걸 막 여기저기 길에다 뿌리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 저 딱 2번 주워 봤어요. 중학생 때. 한 번은 강원도 영월이 외할머니 댁에 내려가서 거기 영월역 근처에서 한번 주워서 경찰서에 그 갖다 주고 그거 주스면 바로 경찰 아저씨한테 갖다 주라고 엄청 교육을 받았거든요. 한밤중에 이불 뒤집어 쓰고 뭔가 또또또또또또또 하고 뭔가 두드리고 이렇게 귀에 뭔가 이렇게 끼고 지금 말하면 헤드폰 같은 거 헤드셋 같은 거 끼고 뭔가 뚜뚜뚜뚜뚜 두드리고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 같은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경찰에 신고해라. 뭐 간첩일 수 있다. 그럼 3천만 원이었나? 1천만 원이었나? 보상금이 있어요. 간첩 신고. 그래서 그런 거 있었고. 삐라 주소도 갖다 주면 연필 한 자루 뭐 이렇게 주고. 그걸 삐라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북한으로 왜 보냈었죠. 그런 것처럼. 그랬었던 어린 시절의 잠깐의 어떤 짧은 그런 기억이 좀 있었네요. 우리 아들, 딸들은 어떤 어린 시절의 추억이 있을까요? 그리고 또 엄마는 좀 약간 그 남의 거 이렇게 잘 못 갖고 오고 잘 거짓말 못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린 시절에 이제 엄마 어릴 때는 이렇게 그 동네 그 서리를 한다 그러죠. 왜 이렇게 아이들이
남의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살살 막 몰래 숨어 들어가서 뭐 사과서리를 하거나 참외서리를 하거나 뭐 이런 거, 과일 복숭아 서리도 하고 그런 서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경상북도 풍기 쪽에 큰 집에서 잠깐 살 때인데 동네 애들이 이제 사과가 막 이제 맛있게 열렸어요. 그러니까 사과가 정말 맛있거든요. 그 풍기 쪽에 영주 풍기 이쪽에 사과가 참 맛있어요. 가수원이 굉장히 많았어요. 진짜 집집마다 큰 가수원들이. 그런데 친구들이 어느 집에 사과서리를 간다고 막 가자는 거예요. 저는 좀 그런 거 잘 못하거든요. 야, 그냥 땅에 떨어진 거, 멀쩡한 거 그런 거 먹던지 아니면 주인 아줌마 아저씨한테 가서 인사하고 저희 저기 땅에 그 바로 떨어진 거라 괜찮거든요. 살짝 떨어지면서 이렇게 땅에 부딪혀서 살짝 기스가 난 것들이 땅에 막 떨어져 있어요. 이제 보면은 아직 아줌마 아저씨가 그 주인 아줌마 아저씨가 아직 이걸 줍질 않으셔서 그런 게 막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거는 싱싱하고 맛있으니까 살짝 기스만 났지. 미처 이게 그 뭐지 이렇게 따는 이 작업을 못 하셔서 얘네들이 이거 갖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고 우리 당당하게 가서 그냥 이렇게 갖고 와서 먹자 그랬더니 애들이 아니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그 울타리 해놓은 그 구멍으로 막 서리를 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끝까지 안 간다고 우겼더니 너 여기 서서 그럼 너 여기 지켜. 그래갖고 제가 이제 아줌마 아저씨 오나 안 오나 이렇게 망을 본다 그러죠. 예, 그래서 망 보고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어머 아줌마 아저씨가 저쪽에서 오시는 거예요. 어떡해. 야 얘들아 빨리 나와. 아줌마 아저씨 오셨어. 여기 주인 아줌마 아저씨 저기 와. 빨리 와 빨리. 막 저기 오셔. 애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개씩만 들고 나오면 되는데 얘네들이 이제 들어가서 욕심이 난 거야. 자기네 이제 그 한두 개가 아니고 이게 막 티셔츠 이렇게 늘어지게 잡아 당겨갖고 거기다가 이제 막 많이 주워갖고 오는 거예요. 막 좋은 거는 막 좀 따갖고도 오고 그런 거 손대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나무에 싱싱하게 따 있는 거, 달려 있는 거. 그런 것도 막 몇 개 쓱쓱 따갖고 오고 땅에 있는 것 중에서 좋은 거 몇 개 골라 주워 갖고 오고 막 이 티셔츠를 늘 이렇게 길게 늘어뜨려서 거기다가 한 몇 개, 5개, 막 4개, 5개씩 갖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오지도 못하고 그래봤자 9살인가 그랬으니까 막 또 사과가요 정말 굉장히 커요. 사과가 어른 주먹 이렇게 2개 붙인 것만큼 큰 사과도 있었고요. 네, 사과들이 대부분 굉장히 컸었어요. 저 어린 시절에. 그래서 저는 시중에 이런 데서 조그만 사과를 보면 그거는 사과 같이 안 느껴졌었어요. 어릴 때 워낙에 큰 사과들만 먹어갖고 가수원에서. 그리고 막 이렇게 딱 한 입 거삭 깨물 먹으면 막 이렇게 그 사과 꿀물이 막 쫙 나고. 그래서 이 시장에서 이런 데서 사 먹는 거 아니면 마트나 이런 데서 사 먹는 사과는 그 어린 시절 그때 맛있게 먹었던 그 맛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빨리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앞에 잔뜩 이렇게 들고 나오니까. 그래서 모르겠다 하고 나는 막 도망가 버리고 얘네들은 나중에 이제 막 그 구멍으로 나오는데 사과가 많으니까 이렇게 막 나오기 힘드니까 나오다가 결국 아줌마 아저씨한테 이제 들켰죠. 그 아줌마 아저씨께서 이놈들아 막 그러면서 말을 하고 달라고 하지 왜 그렇게 구멍으로 들어와서 힘들게 그 좁은 구멍으로 다니고 그래 막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제 저는 초마치 도망을 갔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너희 둘만 있느냐 했더니 아니다 또 저기 더 있다 그랬더니 이제 오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겁이 나서 못 갔어요. 멀리서 눈치만 보고 그랬더니 빨리 오라고 이리 오라고 막. 그래서 갔더니 너는 하나도 못 가져가지 않았냐고. 너도 좀 가져가야지. 그러면서 이제 아줌마 아저씨께서 이렇게 따서 이렇게 한쪽에 이렇게 그 사과 상자에 담아 놓은 거 그런 거 이제 좋은 거 몇 개 해갖고 저 이렇게 막 주고 그러셨어요. 어릴 때는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저 엄마 어릴 때는.
근데 요즘엔 그러면 큰일 나요. 몇 년 전에 제주도에 갔는데 거기가 어디였지? 무슨 리였지? 조금 시내에선 좀 들어가는 데였는데 거기를 이제 산책을 하는데 이렇게 동네에 걸어서 산책을 하러 다니는데 집집마다 정말 집집마다 한라봉 나무가 있는 거예요. 한라봉. 주렁주렁 정말 탐스럽게. 이쪽 돌아서 가도 있고 저쪽 돌아서 가도 있고 한라봉 나무들이 귤 나무들도 그렇고 근데 제가 갔을 때는 귤보다 천혜향하고 이제 한라봉이 많이 나오는 철이었는데 그걸 이제 이렇게 따서 파는 그런 농장 비슷한 그런 곳도 있는데 그거 보고 뭐 이렇게 골목을 지나가는데 집집마다 나무 한 그루씩을 웬만한 게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지나가면서 손 딱 뻗으면 정말 엄청 큰 한라봉을 이렇게 손뜩 딸 수 있어요. 근데 정말 따고 싶은 그 유혹이 딱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건 이제 사유재산이잖아요. 물론 재미로도 뭐 딸 수 있겠지만 그래도 와 정말 이렇게 주렁주렁 열려있으니까 하나 똑 따고 싶은 마음이 정말 생기는구나. 그래서 가끔 그 충동을 못 이기고 저런 걸 한 번씩 따는 사람들도 뭐 따간다고 하더니 정말 딸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가끔 보면은 뭐 그런 걸 땄다가 좀 뭐 주인이 알아서 이렇게 좀 뭐 배상까지는 아니고 좀 차마 그 관광 온 사람한테 배상을 하라 이렇게 돈을 내라고는 하지는 못하고 그냥 가져가시라고 하면서도 조금 약간 기분이 좋지는 않아 하시는 그런 사례도 본 적이 있어요. 저희는 또 저희가 머문 곳에 그 펜션 사장님이 그 농장을 하셔갖고 막 계속 첫날은 한라봉 주시고 그 다음날은 천혜향을 주시더라고요. 이 사람 입이 참 간사해요. 이 맛에 참 예민해요, 입이. 처음엔 이렇게 귤 먹다가 이제 우리 여기 집에서는 귤을 먹었죠. 그러다가 이제 거기 가서 한라봉을 먹었죠. 그 한라봉을 주니까 한라봉을 한 이틀 먹었어요. 맛있더라고요. 오렌지 같이 엄청 가죽도 있고 막 크고 맛있고 막 싱싱하고. 근데 그 다음 날은 이제 천혜향 작업을 하셨다고 천혜향을 갖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라봉 먹다가 이제 천혜향을 먹었더니 한라봉이 너무너무 맛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천혜향만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그 판매도 하셔갖고 저희가 너무 맛있다고 당도도 좋고 싱싱하고 그래서 이제 천혜향은 택배로 이제 그 친척들이랑 또 저희 직장 쪽으로 이제 다 이렇게 막 택배 선물 막 15씩에 해서 막 택배 주문하고 그랬는데 우리 식구들은 이제 이미 천혜향을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한라봉이 이제 맛이 없어. 그래서 이제 천혜향을 저희는 또 이제 몇 박스 사갖고 이렇게 먹고 그러면서도 이상하다. 며칠 전에 한라봉 먹을 때 진짜 맛있었는데 아니 천혜향을 먹고 나니까 왜 한라봉이 맛이 없지? 그러면서 네. 참 왜 사람도 그렇잖아요. 어떤 장비가 됐든 컴퓨터든 뭐 자동차든 또 뭐 헤드셋 같은 것도 그렇고 우리가 마우스나 여러 가지들 뭐 이렇게 그 키보드도 그렇고 좋은 걸 쓰다가 조금 이제 그거보다 조금 이제 낮은 걸 쓰다 보면은 뭔가 좀 그런 것처럼 이 입맛도 좀 그런 건가 봐요. 지금은 뭐 잘 먹어요. 또 한참 지나고 나니까 괜찮아서 지금은 뭐 귤도 잘 먹고 그런데 그 잠깐 사이에 그렇게 입맛이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거기서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지. 마음을 다시 잡아야지 그러고 좀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사람 마음이 참 금방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국민 의례 얘기하다가 이렇게 천혜향까지
같네요. 어린 시절 이런 추억 맞아요. 그랬었어요. 어린 시절 그렇게 하고 또 어린 시절 갑자기 또 생각이 났는데 도시락 요즘에는 여러분들은 급식을 하잖아요. 엄마 어릴 땐 도시락을 싸왔거든요. 그러면 겨울에 이제 저희 호엄마가 이제 외할머니 댁에서 학교를 다녔었는데 초등학교는 거기 있는 강원도 쪽이라서 석탄이 많고 좀 추워요. 난로에 석탄을 많이 떼요. 큰 난로에 석탄 동글동글한 석탄을 떼요. 그래서 그 위에 난로 위에다가 뭘 갖다 놓냐면 도시락 있죠. 도시락을 갖다 올려놔요. 요즘처럼 뭐 이제 급식이 아니니까 차가운 밥을 먹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도시락을 이제 바로 갖다 놓으면 타니까 한 2교시쯤 때부터 이제 올리고 그 난로 안에 이제 석탄 같은 거는 조금 이제 덜 넣죠. 왜냐면 밥이 타버릴 수 있으니까. 근데 한 3교시만 되면은 이게 밥이 굉장히 맛있는 냄새가 나요. 그 여러분들 음식점에 가보면 일반 뭐 그 양푼이 도시락 추억의 도시락? 추억의 도시락을 해서 그 양은 도시락, 노란 양은 도시락이 있어서 거기다가 밥 주면 막 이렇게 흔들어서 비벼 먹는 그런 밥 먹어보셨나? 그런 거 있거든요. 그런데 엄마 어릴 때도 그런 도시락이 이제 밥을 싸는데 어떻게 싸냐면 맨 밑에 김치를 깔아요. 그 위에 참기름, 그 다음에 고기 위에 계란 후라이 하나. 이렇게 해서 그 위에다 이제 밥을 담아요. 그 위에다가 밥을 담아서 학교에 가서는 그냥 그대로 이렇게 올려놔요. 참기름 꼭 넣어야 돼요. 올려놓으면은 이게 이제 2교시 때부터 올려놓기 시작하면 이게 얘가 은은하게 이제 이렇게 불을 약하게 해놔도 막 1, 2교시는 불을 세게 떼니까 막 더워요. 막 3교시 때는 이제 불을 약하게 해서 도시락을 쫙 올려놓으면은 이제 맛있는 냄새가 나요. 그럼 맨 아래에 있는 거는 벌써 이미 막 그 김치 볶음밥이 다 된 거야. 막 그럼 탈까봐 선생님이 수업하시다가도 냄새가 나면 잠깐만 그리고 수업하시다가 이제 저 이게 남자 선생님이셨는데 잠깐만 얘들아 그러면서 이제 그 면장갑을 끼시고 도시락을 또 이렇게 돌려서 바꿔 놓으세요. 그것도 이제 우리는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선생님이 하여간에 이제 밑에 있는 건 다시 위로 빼고 이렇게 중간에 있는 것 아래로 내리고 이렇게 돌리면서 밥을 그 이제 4교시가 딱 끝나면 그걸 또 뜨겁다고 선생님이 이제 면장갑 끼신 손으로 저희한테 도시락을 이렇게 줘요. 갖다 줘요. 그러면 우리는 자리에 앉아서 그걸 김치볶음밥이 돼서 맛있게 비벼 먹었던 어린 시절 그렇게 먹었던 기억이 나요. 맞아요. 그래도 그 나름대로 뭐 물질적으로 풍부하지 않고 그랬어도 참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학창 시절이, 어린 시절이. 그 당시에는 체벌도 있어서 손바닥도 맞고 시험 100점 못 맞고 하면은 틀린 숫자대로 손바닥도 맞고 그러긴 했지만 또 이런 소소한 잔정들 어디 가서 어느 나라 선생님이 아이들 김치볶음밥 해준다고 면장갑 끼고 도시락을 그렇게 난로에 수업하다가 말고 얘들아 잠깐만 하고 밥 탄다 그러면서 그렇게 바꿔주시고 하시겠어요. 우리나라밖에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게 이 호엄마는 어린 시절을 뭐 많이 풍족하진 않아도 그렇게 소소한 행복 속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추억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도 우리 아들, 딸들도 그런 뭐 소소한 어떤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학교 생활을 보내면 참 좋겠는데 요즘에는 좀 아무래도 뭐 물론 이제 그렇게 지내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그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요즘에 아무래도 성적 위주로 많이들 하다 보니까. 예. 그래서 저는 특성화고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 뭐지? 자기 어떤 그 특성 학교마다 특성이 있어서 특성화고가 생겼다고 해서
그 엄마들은 많이 좀 싫어하시죠. 이왕이면 다들 대학을 보내고 싶으시니까. 근데 저는 근데 특성화고를 가면 또 수시로 또 잘 전향을 해서 더 잘 갈 수가 있더라고요. 내신만 잘하면. 그래서 저는 그 특성화고 같은 경우도 그런 학교 이제 어떤 그 학교마다 아이들 취업이나 재능 뭐 이런 걸 위주로 해서 굉장히 많은 특성화고 있더라고요. 종류가 다 그 학교마다 다양하게 뭐 어떤 학교는 신발을 만드는 학교가 있는데 그 신발들을 다 제작을 하고 자기는 나름대로 어떤 디자인을 다 이렇게 해서 하는 학교도 있고 또 뭐 방송 그런 걸 하는 학교도 있고 굉장히 다양해서 제가 이제 안 그래도 와 저런 거 괜찮겠다 아이들 자기 적성에 맞춰서 가면 참 좋겠다. 근데 그게 전국구가 아니고 이제 지역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만 대부분 갈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안타까웠어요. 지역에 있고 또 멀리서 오면 이제 기숙사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숙사 이렇게 하는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확률이 굉장히 낮더라고요. 그래서 대학교처럼 고등학교도 좀 나에게 맞는 적성, 어떤 기술 뭐 이런 거 내가 배우고 싶은 걸 찾아서 이렇게 지원을 해서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좀 형엄마의 짧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현실은 뭐 그럴 수 없겠지만 네,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셨어요? 우리 아들 딸들 갑자기 귤이 땡겨요. 아이고 요즘에는 뭐 파란 귤이 나온 것 같더라고요. 요즘에는 주황색 그런 귤이 아닌 좀 파란색 청귤이라고 그러죠. 청귤도 겉은 파란색인데 안에는 그냥 먹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청귤을 봤을 때 이거 덜 익은 건가 봐 하고 놔뒀더니 아니래요. 그거는 원래 이렇게 파랗게 먹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청귤을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요즘에는 그 청귤이 마트에 가면 있을 거예요 아마. 이제 비가 그쳤나봐요. 여러분들, 엄마 이제 오늘 요만큼만 방송하고 또 다음에 올게요. 우리 아들, 딸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고요. 내일 토요일이니까 오늘까지 학교 나간 우리 아들, 딸들은 오늘 밤부터 완전, 휴일이네요. 휴일? 좋겠다. 편안한 그 주말 보내시고요.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엄마 이제 코 자러 갈게요. 여러분들 항상 힘내시고 화이팅! 네, 우리 0826 우리 아드님 오늘도 좋은 꿈 꾸시고 네, 같이 방송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바이바이.